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거기 심화 문제라고 10번하고 11번 있는데 그거 풀기 전에 앞부분에 내가 명제 정리해 주려고 그 칸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 그래서 명제를 수열의 극한 관련된 명제를 좀 정리해 줄 테니까 외우라는 건 아니야. 이게 외우라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한번 정리를 해놔야 그래도 좀 본인이 납득 갈 정도로는 한 번쯤 알아두셔야 나중에 시험 보기 잘 갖고 있다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쯤 읽어보더라도 이게 외워서 어차피 답이 나올 부분은 아니라서. 자, 보자. 일단 크게 보면 내가 참인 명제랑 거짓인 명제로 구분을 좀 했거든.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제 AN보다 BN이 항상 좀 더 큰 수열이고 요 컴마 찍으면 이제 그리고란 뜻이지.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AN은 항상 BN보다 작은데 이 AN 자체가 무한히 가면은 뭐 발산을 해 무한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요걸 가지고 내가 리미트 BN이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은 발산해 이랬어. 요거는 참이야. 이런 건 괜찮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AN 수열이 수렴하고 그 다음에 AN분의 BN 분수로 된 수열이 얘도 수렴. 두 수열이 둘 다 이제 수렴한다고 할 때 얘네를 갖다가 만들어서 곱해 놓은 수열인 BN도 수렴값이 정해져. 그리고 세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bn an-bn이 얘가 수렴을 0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값이 알파로 수렴해. 그러면 이 상태에선 요걸 가지고 내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은 알파로 수렴한다. 요거는 괜찮아. 그래서 이게 좀 말의 순서를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건 어찌됐든 간에 이 상태에서 보면 얘가 an-bn이니까 an-bn은 요걸 cn이라고 할 때 결국 이제 요거를 그지? 넘겨서 bn을 an에서 cn을 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가 알파로 가고 얘가 0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bn은 결국은 알파로 가게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거랑 좀 헷갈릴까 봐 내가 좀 색깔을 좀 바꿔서 써놓은 거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아무튼 외울 수는 없어.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나중에도 그냥 보고서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정도로 좀 이해가 되면 돼. 네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발산을 하고 무한으로 리미트 an-bn은 수렴을 해. n이 무한으로 갈 때 요런 상황일 때 얘는 요걸 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분의 bn은 1로 수렴한다 라는 말은 참인 명제야.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과정을 좀 보여주면 뭐 무조건적으로 저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과정을 좀 보여주면 an-bn을 cn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bn은 an에서 cn을 뺀 거가 될 거고, 그러면 요 bn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분의 an-cn인데 그러면 이제 an분의 an은 얼마야? 요거는 1이겠지. 그 다음에 an분의 cn은 an 자체가 무한으로 발산하고 cn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니까 무한분의 숫자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돼. 요거는 0으로 가게 되는 거지. 요거는 1이고. 그래서 계산 결과가 1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고, 뭐, 보통은 문제 풀 때는 요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나와서, 어찌됐던 간에, 잠깐만, 밑에서 좀만 쓸게. 문제 풀 때도 얘를 보고 이제 맨날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냥 AN을 이렇게 묶어. 요걸 AN을 묶잖아. 묶으면 1-AN분의 BN이라고 모양이 정해질 텐데, 이때, 어찌됐든 간에 AN 자체가 얘가 무한으로의 발산이고 이렇게 둘이 계산한 결과가 알파로서 수렴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무한이랑 곱해서 뭔가를 곱해서 수렴하려면 결국 이 자리가 0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니까 AN분의 BN은 1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근데 그냥 증명을 쓸 때는 사실 요게 조금 더 빨간색으로 쓴 게 좀 더 말이 되는 증명이라 그렇게 쓴 거고, 사실 그냥 문제 풀 때는 요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워낙 많아서. 오케이? 그리고 난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수렴해. 그러면 이걸 갖고 이거 n이 무한으로 갈 때 n-1번째는 뭐 혹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 플러스 1번째는 뭐 혹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짝수 번째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런 거는 전부 다 수렴을 똑같은 곳으로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렴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는 거야. 그걸 명확하게 앞에서 밝혀놓은 상황이니까 이게 무한번째거든. n이라는 게. 그거보다 한 번 앞에나 한 번 뒤에나 아니면 짝수번째 무한이나 홀수번째 무한이나 상관없이 똑같은 곳으로 가는 건 거야. 대신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이 말이 앞뒤가 바뀌면 예를 들어 요따 좀만 쓸게요. 요따가 예를 들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는데 2n번째가 수렴을 했어. 근데 이걸 갖고 리미트, 이게 나중에 뒤에도 나오긴 할 건데 요게 이렇게는 안 돼. 가령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동하는 수열이야. 101010 이런다고 쳐. 그러면 2n번째라는 건 짝수번째잖아. 그럼 짝수번째만 보면 000000 0으로 간다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수렴하진 않아. AN은. 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n번째를 본다라고 하는 건 좀 더 촘촘한 거야. 이거는 조금 더 중간중간만 보는 거야. 얘는 조금 더 짝수번째 애들만 보는 거고 요거는 촘촘하게 보는 거야. 중간중간만 본 거가 수렴한다고 해서 촘촘하게 봤는데 걔도 똑같은 곳으로 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지. 촘촘하게 보면 수렴하니까 중간중간 봐도 수렴하는 건 거야. 이거. 알겠지? 그래서 이게 2n뿐만이 아니라 3n도 마찬가지 상황이겠지? 몇의 배수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그런 형태로 나온다고 할 때 누가 좀 더 중간중간 본 거고 촘촘하게 본 건지를 잘 구분해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기하는 대상이 아니잖아 이런 건. 오케이? 그리고 이건 간단해. 하나만 살짝 적어놓고 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어떤 수열의 절대값이 혹시 0으로 가면 요거는 수열이 0으로 감을 보장해줘. 0 아니고 다른 건 안 돼. 알겠지? 절대값이 0으로 간다. 이거랑 절대값이 1로 간다. 요건 좀 달라. 왜냐면 절대값이 1로 가. 그런다고 수열이 1로 가? 그렇진 않을 수 있어. 1마일, 1마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랑은 좀 달라. 0으로 가는 것만 그래. 절대값이 만약에 어떤 수열의 항해값이 절대값이 0을 향해 가. 그러면 그 수열도 0으로 향해 가는 거야. 요거는 보장돼.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살짝 적어줘야 될 것 같아서 요건 참인 명제들이야.
이거 살짝 지울게. 그리고 거짓인 명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혹시 어떤 AN이라고 하는 애랑 BN이라고 하는 애를 뭐 더하거나 빼서 수렴이었어. 뭐 그런 걸 가지고 AN과 BN이 각각 얘네가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모든 건 다 안 돼. 알겠지? 이런 류의 애들은 안 되고 뭐 곱셈도 사실상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AN하고 BN을 곱한 게 수렴을 해. 근데 그걸 가지고 뭐 AN, BN이 수렴해 이런 거 안 돼. 혹시나 가끔 걔 중에 뭐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자질구레하게 막 이런 걸 막 말을 좀 바꾸는 선생님들도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AN과 BN 중에서 둘 다 안 된다고 해. 한 적어도 하나는 수렴해. 요런 건 안 되나? 뭐 이런 건 안 돼. 이런 것도 안 돼. 너무 지저분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 적어도 하나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냐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둘 다 수렴하지 않는 것들도 곱해서 수렴하는 거 얼마든지 만들어. 왜냐면 예를 들어 AN이 0101이야. 이렇게 가 수열이. 그럼 BN이 1010이야.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되면 결국은 항대끼리 곱해보면 수렴하지. 근데 각각은 둘 다 수렴 안 해. 뭐 적어도 하나고 나발이고 뭐 다 수렴 안 하는 애들이야. 근데 곱했을 땐 수렴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저런 거는 절대 생각하실 땐 그냥 다 틀린 복이다 라고 보시면 돼.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이니까 세 번째로 어떤 수열의 제곱이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것은 틀린 복이야. 같은 맥락이겠지. 곱해진 거가 수렴한다고 해도 안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AN하고 수렴하고 AN, BN 곱한 게 수렴해. 곱한 거 수렴해. 그렇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BN이 수렴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 나눗셈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돼. 좀 발레 적어줄까? 이거는 AN이 예를 들어서 n분의 1이고 BN이 n이야. 근데 요거는 수렴. 둘이 곱한 것도 수렴. 근데 BN은 수렴하지 않지. 그치? 그리고 이제 사실상 요것도 좀 약간 비슷한 건데 뭐랑 비슷한 거냐면 2번하고 좀 비슷하거든. 5번 색깔 바꿀게. 예를 들어 근데 오히려 이거는 더 낚이더라고. 리미트 ANBN이 얘가 0으로 수렴해요.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는 AN이 0이거나 또는 리미트 BN이 혹시 0일까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돼. 알겠지? 똑같은 얘기야. 이거 2번하고 똑같은 복이거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가끔 이게 내가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고 넘어가면 애들이 이제 곱한 게 0으로 가니까 그러면 혹시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둘 다 발산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아까 만들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안 되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같이 적어주는 거고. 그리고
AN이 있고 BN이 있고 CN이 있어. 봐봐, 잘 봐봐. 근데 이게 CN에서 AN을 뺀 수열이 0으로 가. 그러면 누군가가 이러면 BN이 수렴하지 않을까? 이랬어. 이것도 은근히 현혹될 수 있는. 안 돼. 왜냐면 봐봐. 이 느낌 자체가 뭐냐면 이러면 CN-AN이 0으로 가. 그럼 딱 받는 느낌이 어때? 리미트 CN하고 리미트 AN이 같은 값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돼. 이게 예를 들면 발례를 좀 들어보면 AN을 n-n분의 1, BN은 n, CN은 n 플러스 n분의 1이라 하면 분명히 얘보다는 얘가 크고 얘보다는 얘가 큰 건 맞아. 그 다음에 CN에서 AN을 빼면 n분의 2야. n분의 2. 0으로 가. 근데 그렇다고 얘는 수렴하는 건 아니야. 이게 너무 산술적으로 생각하게끔 보기를 만들어서 그러는 거야. 극한하고는 좀 개념이 약간 다르잖아. 근데 산술적으로 보면 이러면 왠지 이거 넘어가서 CN, AN이 같은 값일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 샌드위치니까 BN은 그걸로 갈 것 같은 건 거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알겠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보기고 선생님들이 자주 파는 함정이니까 정오판별은 나와. 알겠지? 내가 올해 시험지도 다 확인해봤어. 시험지 열어서 확인해봤는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보기들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니네가 공부하면서 찾으면은 요새는 이제 이런 정오판별 문제 자체도 많이 남지가 않아서 이제 뭐 고쟁이나 이런 데는 몇 개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걸 다 또 찾아서 저기 하는 게 수고로우니까 내가 다 찾아놓은 거니까 니네는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 하나 더. AN이 발산해. BN은 수렴해. 그러면 AN분의 BN 뭐 얘가 발산하고 수렴하면 얘는 막 0으로 수렴할 것 같고 이런 건 당연히 그냥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냐면 이거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거 말고도 봐봐. 예를 들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는데 AN이 무한이래. 누군가 그랬어. 무한이래.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는데 BN이야. 요건 0으로 간대. 그러면 이걸 보면 선생님 잠시만 이게 AN, BN을 곱하면 이거 무한 곱하기 0이니까 선생님 이거 값이 있던데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거는 발산이 무슨 발산인지도 모르잖아. 발산은 뭐 여러 가지 발산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이건 수렴을 하는 수열이고 뭐 한데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AN분의 BN이 뭐 가령 예를 들어 여기 진동 발산 AN이 진동 발산이야. 얘는 1, 2, 1, 2 이러고 얘는 1, 1, 1, 1 이래. 그럼 이거 나눈 값이 뭐 0으로 수렴하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니야. 이건 그냥 아닌데 이거는 무한 곱하기 0에 대해서 사실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한 곱하기 0이니까 부정형이라고 배웠잖아. 이거 부정형인데? 이거 부정형이면 값이 다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안 돼. 부정형이 값이 있어서 부정형이 아니잖아. 부정형은 발산할 수도 있는 거고 값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뭔지 몰라서 이름이 부정형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가령 예를 들어 뭐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AN이 예를 들어 N제곱이야. 발산이지. BN이 N이야. N분의 1이야. 0으로 수렴이지. 그 둘이 곱했어. 발산이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얘는 차수가 1차. 여기는 1차분의 1 이랬어. 수렴 이러면. 이런 거 너무 사실 발례 듣고 나면 당연히 아닌 건데 이거 공부할 때는 이렇게 되면 이건 막 0으로 수렴하고 막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다 달라. 알 수가 없어. 듣고 나면 별거 아닌데 이걸 그냥 얘만 읽으면 굉장히 현혹될 수 있어. 무한 곱하기 0이니까 수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봐야 돼. 알겠지?
뭐 내가 정리해 줄 만한 것들은 다 써준 거야. 이게 참거진 명제에 대해서 요새 뭐 아무튼지 간에 여기저기서 좀 나오는 애들은 얼추 내가 다 써준 거고, 정리하셨으면 그 수열극하는 마지막 문제 심화 문제라고 내가 위에다가 항상 달아놔. 그러니까 보시면 기본 문제는 이제 쉬운 문제들 앞에 쉬운 문제 중간 난이도 정도 문제들까지고, 기출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고, 뭐 심화 문제는 보통 고쟁이 3단계나 아니면 블랙라벨이나 TOT나 이쪽에서 내가 갖고 오는데 10번하고 11번이거든. 두 문제는 내가 풀어보고 설명할게. 풀어봐봐. 상현이가 내가 이름을 좀 외우려고. 정협이, 윤하, 재호, 소영이, 그다음에 규민이, 정윤이, 지훈이, 너가 지훈이, 도윤이, 도윤이, 창훈이, 현기, 영민아? 일주일은 걸리겠다. 그리고 쌤 유튜브는, 나 유튜브 있어. 검색창에 키함수라고 치면
거기 우리 딸이 이렇게 우리 딸이야. 딸 사진 있어. 수업 영상은 진도 나가면 진도 영상은 필요하니까 좀 올리긴 하거든. 그래서 혹시 뭐 좀 필요하시거나 이러실 때는 들어가 보시면 찍어 놓은 거 올릴 때가 있는데 칠판이 조금 나오는 각도가 좀 좁아서 중간중간 안 보일 수는 있어. 그래서 일단은 문제는 10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기 편하게 혼자 그냥 풀 때는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보기 편하게 그냥 루트 AN을 뭐 치환을 좀 하고 루트 BN을 뭐 치환을 해서 나는 풀긴 했는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 뭐 어찌됐든 간에 난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설명하게 보기 편하게 그냥 쓴 거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n이 무한으로 가는데 이제 an이 발산한대 무한으로. 그 다음에 조건이 n이 무한으로 가는데 bn은 요거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게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게 2배 an에 마이너스 bn이고 요게 값이 2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까 이제 내가 지나가면서 얘기한 건데 요게 아무튼 얘 앞에 거 요 새끼가 무한 발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무한 마이너스 얘도 무한일 거야. 같은 급일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크기의 어떤 무한일 건데 그런 상황이면은 간편하게 연산하기 위해서는 그냥 AN을 묶어서 정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야. 내 말은. AN을 묶어놓고 그럼 2-AN분의 BN이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요거는 확실한 게 얘가 발산이고 결론이 수렴이야. 그러면 곱해서 얘가 무한하고 곱해서 수렴할 수 있는 건 얘가 0으로 가는 경우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요 상황에서의 나의 결론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에 아무튼 an분의 bn이 2로 간다에 대해서는 확실한 건 거야. 그지? 그래서 요 조건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연산은 요 놈의 새끼니까 난 너를 연산을 좀 해볼 건데 식은 지금 현재 상태는 bn의 제곱이 밖에 곱해져 있고 bn 제곱에 8an에 마이너스 an 제곱에 bn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지금 이게 요거를 살짝 그지? an 제곱 bn 제곱으로 통분을 좀 해보면 너는 어찌됐든 간에 8an 세제곱 마이너스 bn의 세제곱하고 bn의 제곱 하니까 너는 없어지고 그지? 요거 위에 것만 살짝 인수분 해가지고 털면 2배 an 마이너스 bn에 그지? 4배 an 제곱 이 an bn인가? 요거의 bn 제곱 정도 하고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an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 정도 식이 남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 그냥 너는 어디로 가는지 써져 있지? 요건 2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따로따로 정의를 해주면 일단 요거 나누어서 4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분을 슝슝 하고 나면 2 곱하기 an분의 bn이잖아. 그러니까 2는 4 다시 an제곱분의 bn제곱이니까 an, bn의 전체 제곱이 4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11번은
아무튼 절대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로는 쓸 수가 없겠지.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식이라 절대 나올 리는 없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뭐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 난 출제할 수 있다고 보고 니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게 어찌됐든 간에 너네 사용 로그를 배울 때부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해서 너무 라이트하게 배우는 세대라서 조금 이게 확 와닿진 않을 수 있으나 그냥 패턴적인 거니까 한번 들을 때 잘 듣고 나중에 한번 딱 들어놓으면 나중에 웬만하면 이게 생긴 게 딱 이렇게밖에 안 푸는 걸 못 푸는 거라 기억을 한 번만 해놓으면 나중에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A에는 가우스의 루트 9n제곱 9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9n제곱 9n 플러스 3 이런 건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우스라고 하는 건 걔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잖아. 그러니까 어떤 x 모르는 미지의 값이 있고 얘한테서 걔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값을 빼게 되면 언제나 뭐가 남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남게 되는데 이 소수 부분은 결국은 이게 x가 가우스 x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소수 부분이라는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뭐 그런 값을 소수 부분으로서 남기게 되고 그 소수 부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말해서 이게 정의되려면 거꾸로 누굴 빼주는 거? 이 정수 부분을 빼주는 것에 대한 것이 좀 중요하겠다. 자, 지금 이 말을 갖다가 요거에 같이 붙여서 설명하는 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이 새끼의 정수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대상 자체가 루트 9n제곱 플러스 9n 플러스 3이라고. 제가 뭔지를 알고 싶어. 제 정수값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아무튼지 간에 루트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루트 안에 9n제곱 더하기 9n 더하기 3이 갇혀 있는 건데 모르긴 몰라도 내가 9n제곱으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 정수로서 완전 제곱이 꽝꽝 하고 떨어져 나가는 애가 얘보다 조금 작은 걸 생각해야 돼. 조금 작은 거. 그리고 얘보다 조금 큰 거. 그 다음 번호가 있을 거야. 자, 지금 내가 땅 하고 찍은 게 3n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그럼 그 다음으로 땅 하고 오른쪽에다 찍어야 되는 건 뭐야? 3n 플러스 2의 제곱일 거라고. 그러니까 9n제곱에 12n의 플러스 4냐? 뭐 이런 애일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9n제곱 플러스 9n 플러스 3이라는 게 완전 제곱식 입장에서 보자면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이라는 값보다는 얘가 크고 그거보단 얘가 크고 뭐 이런 순서인 거야. 꼭 완전 제곱식을 찾아줘야 돼. 그래야 내가 얘를 3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내가 너를 루트랑 같이 지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3n 플러스 1보다는 얘가 크고 그 다음 이쪽은 3n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지우고 나면 3n 플러스 2보다는 작고 결국은 이 주체가 얘는 사실 알고 보면 3n 플러스 1 점 뭐시기 이런 애였던 거지. 그래. 그러면 결국은 얘한테서 그걸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를 뺐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이 모습이 마치 3n 플러스 1 하고 얘를 빼는 거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가 3n 플러스 1이니까 그럼 그거와 이거를 서로 빼는 건 거지. 괜찮아? 그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유리화를 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데 뭐 답 내는 거야 유리화하는 거는 다 하니까 그런 건 어렵지 않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지? 이렇게 해서 꽝꽝 하면 이게 9n제곱 6n 1 마이너스 9n제곱 마이너스 9n 마이너스 3이니까 꽝꽝 해서 마이너스 3n이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니까 얘 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답은 2번. 이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푼다는 거야. 오케이? 자이 스토리를 보면 그 46쪽에 A-191번이거든. 자이 스토리. 이게 그 1등급 마스터에 있어가지고 A-191번 문제인데 여기까지 과제가 나가는 건 아니야.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고 과제는 한 몇 문, 한 6, 70문 191번 잠깐 봐봐. 올해 실시된 3평 29번 문제거든. 혹시 그 프린트로 오늘 책이 없어서 프린트로 받은 사람들은 여기가 없나? 없지. 내가 그러면 앞에다 문제 좀 적어. 이걸 내가 설명 안 하기가 조금 그런 게 내가 이 문제 자이에 없는 줄 알고 수토바는 마플에 이 문제가 있는데 자이엔 이 문제가 없네. 아까 찾아보다가 찾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봐야 되는데 이 문제. A-191번 문제고 책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빨리 풀어봐봐. x제곱 마이너스 4nx 마이너스 n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an이라 한다. 두 상수 pq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루트 n an 마이너스 pn 는 q. 이때 100 곱하기 pq가 얼마냐 이런 질문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 내가 왜 찾아 헤맸냐면 어제도 내가 애들 보고 야 풀어봐 이런. 그래도 뭐 수토반에도 좀 잘하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풀어봐 이런. 이제 이게 무서운 게 참 그래. 제일 최근에 수투 내신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식만 보면 자꾸 이제 이거부터 먼저 그리는 거야. 그래 뭐 아니 나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래 원래 해석하기 가장 근본은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수열이 안타깝게도 이산수학이거든. 여기가 좀 약간 달라. 수열은 원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이런 해석도 필요할 수 있어.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이 부등식을 푼다는 근본은 얘에 대해서 얘가 0일 때 해를 구한 다음에 얘가 x 마이너스 어떤 해, x 마이너스 어떤 해 해서 x가 그거랑 그거 사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자, 다시 할게. 이게 올해 3평 29번 문제. 너네는 내년 3평을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게 맥락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만 8문제가 나온다고? 3월 모의고사가 그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에서 자세히 내겠지 문제를. 이런 것도 냈더라는 거야 이번에 올해. 그러니까 여기서 수열이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트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알겠지? 루트 나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근공을 갈겨야 돼 이거. 근행공식 갈겨서 그냥 한번 보는 거야. 어떻게 가나 봐봐. 짝수차 갈까? 절반에다가 뿔마 루트 절반의 제곱이면 4n제곱 마이너스인가?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x가 지금 현재 구조상 뭐 2n에서 루트 요거보다는 크고 2n에서 루트 뭐 이랬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수 부분이라는 개념이 조금 사라져 있는 현재 니네 이 의식 속에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2n이 살짝 넘는 값이지. 루트 4n제곱보다는 크니까. 그래서 요거 2n이 살짝 넘는 2n에서 2n이 살짝 넘는 값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0. 이게 요 정도 되는 거고. 얘는 2n에다가 2n이 살짝 넘는 값을 더했지. 그지? 그럼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4n이 조금 넘는 값인 거지.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현재 정수 x의 개수거든? 정수니까 여기서 요 사이에 낀가 있는 정수 개수를 쉬어보라는 거야. 쉬어봤더니 되는 애가 0부터 4n까지가 가능하더라는 거지. 괜찮지? 0부터 4n까지. 개수 쉬어보니까 여기서 요거 빼서 하나 더 하면 되겠지. 그래서 개수 세보니까 오케이. an은 4n 플러스 1인 걸 알았다는 거지. 집어넣고 연산을 하면 돼. 집어넣고 연산을 해주시는 문제고 그냥 뭐 친절하게 해줄게. 자, 루트 4n제곱 n pn 혹시나 하는 마음에 봤어. 일단 p가 얼마여야 돼?
2여야 돼. 이거는 그냥 바로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유리화 꼭 안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뭔 말인지 알지? 이거 무한 마이너스 무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이 똑같아야 돼. 그럼 n제곱이 제곱의 항의 개수가 똑같아서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그냥 p는 2인 거 바로 때려놓고 여기 2 갈겨놓고 그 다음에 유리화로 해서 마무리. 괜찮지? 유리화까지 내가 못하겠는데 내 연산을 잘 못해. 덧셈 뺄셈 잘 못해. 괜찮을까? 안 괜찮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훌쩍. 앞에 한 문제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냐면 앞으로 쭉 오면은 A 75번이거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식 만드는 문제인데 지금 빨리 풀어볼까? 2000 아, 너 책 없어? 아, 너 책이 그렇구나. 어제 숙제 문자 받았어? 앞을. 그지? 해야 돼. 그건 해와야 돼. 그렇지? 75번. 75번. 여기 적어놨어. A 75번. 풀었어. 답은 1번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내가 이 문제 되게 기억에 남아. 이 문제가 그 뭐지? 청어람 학원 내가 입사하기 전에 있었던 학원에서 고3 담임할 때인데 문제 약간 잘못 낸 줄 알았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낸 사람의 의중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 잘 읽어보면 PN을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그지? X축과 평행한 직선 X축과 평행한 직선 곡선 fx랑 만난 QN 그리고 곡선 fx 위에 RN이라는 점이 있는데 PNRN의 기울기가 음수 꼭 음수여야 되고 y좌표는 자연수여야 되고 근데 거기 밑에 보면 PNORN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엔 이 문제는 이거 출제한 사람이 애들이 국어를 잘 하나 모르나를 좀 본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알아보면 결국 PN, RN이 여기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여야 되고 그잖아. 이게 보면은 OPN, RN이니까 RN이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최대한. 근데 그 RN의 조건이 뭐냐면 PN, RN을 이은 거는 무조건 음수여야 돼, 기울기가. 그러니까 QN보다는 아래로 내려와야 되거든? 근데 Y좌표가 자연수여야 돼. 그럼 Y좌표가 뭐여야 돼, RN의 Y좌표가? Y좌표는 3n이어야 돼, 반드시. 그 얘기를 길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 하는 거지. 별거 아닌데. 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야 넓이가 최대야. 그렇지 않아? 이거보다 더 가까워지면 이 밑변이 이쪽이라고 봤었을 때 점점 높이가 작아지는 거잖아. 짧아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그래서 이게 OPN, QN이 요렇게고 OPNRN이 요렇게니까 요렇게 두 넓이를 뺀 다음에 루트 n으로 나누래지. 그치? 그래서 일단 이런 거 나오면은 그 2분의 1의 밑변에 그 높이의 차 정도를 이용하면 뭐 굳이 길게 식을 안 써도 되긴 하거든?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왜냐면 OPN, QN이면 밑변은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3n 플러스 1인 건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밑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그 밑변에다가 높이가 이제 요멘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면 x제곱이 y좌표가 3n 플러스 1이 나올 때 x좌표가 뭔가 봤더니 여기가 루트 3n 플러스 1이더라. 또한 y좌표가 3n이 나올 때에 x좌표가 뭔가 봤더니 여기는 루트 3n이더라. 그지? 그런 거니까 결국은 요 SN에서 TN을 뺀 식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에 밑변 길이가 뭐야? 3n 플러스 1이겠지? 그럼 높이는 긴 높이에서 짧은 높이를 빼면 되겠지? 긴 높이가 루트 3n 플러스 1이고 짧은 높이가 루트 3n 정도가 되겠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너를 뭐 하겠다는 거야? 루트 n으로 나눠 놓고서는 계산을 하시겠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돼? 유리화를 잘 해야 돼. 유리화를 예쁘게 해줬더니 아무튼 2분의 1에 3n 플러스 1까지는 가만히 있고 여기는 루트 n에 루트 3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n이 될 거고 분자는 3n 플러스 1, 3n 뺐으니까 1만 남나 봐. 계급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 여기는 1차, 여기 분모도 1차가 맞는 것 같아. 2분의 1차 안에다 집어넣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루트 3인 거 괜찮지? 요것도 루트 3인 거 괜찮지? 그러니까 오케이 2루트 3분의 요거 보니까 2분의 3인가? 뭐 이렇게 되나 보네? 이런 식으로 그지? 4분의 얼마야? 뭐 루트 3인가? 이렇게 해서 답이 1번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야. 마무리 연산이야 좀 그렇게 그런 건 별로 저기 하진 않은데 그냥 딱 요 정도 난이도가 학교 시험에 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 문제는 좀 한번 풀러봐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특이했었어. 이런 표현을 잘 안 하거든. 원래 모의고사 문제에서 저런 거를 저렇게 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갑자기 저런 식으로 문제를 줘가지고 약간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 문제. 무튼 괜찮아. 뭐 과제나 이런 거는 어차피
내가 문제 번호를 정해서 줄 거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거 수업 자료 보시면은 챕터 2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자,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고, 뭐 수렴과 발산 해놨고, 거기 뭐 좋은 얘기 막 내가 써놨네. 그래서 일단 등비수열이니까 공비가 있을 거야. 공비가 있는데 공비 R이 1보다 커. 그러면 거듭제곱을 할 때마다 R의 n제곱. 거듭제곱을 할 때마다 엄청 커져. 엄청 커지면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의 n제곱 이런 거겠지. 그래서 이제 무한으로 간대. 그리고 R이 1일 때 리미트 뭐 n이 무한으로 갈 때 안 쓸래. 1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이랬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뭐 2분의 1의 n제곱 같은 거야. 그러면 점점 0을 향해서 가. 값이 점점 작아지다가 점점 0을 향해서 가겠지. 그렇구나.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진폭이 동일한 진동 발산하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진동 발산하게 될 거야. 괜찮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건데 요걸 구분 지어 놓은 거는 문제를 풀 때도 구분을 항상 지어서 문제를 푸시게 될 거야. 요 문제가 나중에 그 뒤에 1등급 도전이나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풀겠는데 30번 문제 3월 모의고사 30번 문제에서 많이 사용이 됐어. 요거를 시작으로 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갈라서 fx를 정의하고 그 fx랑 뭐 이제 데리고 노는 거야. 이제 그다음부터 뭐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해서 식이 점점 길어지면 30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쓸만한 개념이 사실 수열극한하고 급수에서 그다지 별로 없기 때문에 30번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내가 그렇게 써놨을 거야. 등비수의 R의 n제곱이 수렴하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뭐다? R이 마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라는 거니까 필충이라는 건 뭐야? 수렴한다면 요렇게 말하는 것도 오케이, 요렇다면 수렴한다고 말해도 오케이란 뜻이야. 알겠지? 필요 충분 조건이야. 동일한 조건이란 뜻이지. 완벽하게. 그리고 그 밑에도 내가 뭐라 써놨냐면 내가 AR의 n제곱이라고 써놨는데 혹시 거기다 약간 옆에다가 살짝 마이너스 하나만 추가해줘. 내가 이거 빼먹었지? 마이너스 R의 AR n-1제곱. 자, 얘가 수렴하기 위한 필충은 마 1보다 R이 1보다 작거나 같아. 하고 그 옆에 뭐가 써 있냐면 첫째 항이 뭐가 0일 때가 써 있을 거야. 일단 의식적으로 별표는 해두시는 게 좋을 거야. 자, 그 모의고사 출제가 돼. 학교 내신 출제가 돼. 뭐가? 수렴하는 조건이 출제가 돼. 수렴하는 조건이 출제가 되는데 얘는 어떤 때는 필요하고 어떤 때는 안 필요해. 첫째 항은 왜냐면 얘 같은 선생님 근데 이건 첫째 항이 0인 거는 왜 확인 안 해도 돼. 왜냐면 첫째 항이 R이잖아. 근데 이미 0이 여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거면 다 돼. 어떤 경우에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어떤 때는 확인 안 해도 돼. 근데 인생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 왜냐면 등비수열의 공비가 그렇게 예쁘게 주어지지가 않아. 식이 되게 이상한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식이 되게 이상해. 근데 네가 공비 정도는 구분은 했어. 근데 첫째 항을 확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지 마. 그냥 무조건 확인해.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 알았지? 왜냐하면 어떤 때는 확인하고 어떤 때는 확인 안 하는데 학교 시험이야. 확인하는데 몇 초 걸리지도 않아. 근데 그걸 굳이 확인 안 한다고? 꼭 해줘. 보통 지금 봐봐. 각이 나오잖아.
이런데 사인 같은 거 하나 들어가고 로그 들어가고 그래. 그런 다음에 야, 이 중에서 만족시키는 정수개수 이런다고. 그럼 정수개수 막 쉬어. 셌어. 5개 나왔어. 5개 답 체크했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끝나고도 물어봤어. 몇 개냐? 6개래. 뭐야, 병신아. 근데 이걸 안 센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보통은 다 그런 논리야. 그리고 나한테 전화 오면 내 전화 안 받고 막 이런다고. 이 기분이다. 전화 받으면 실수했는데요. 막 이제 이것도 이제 시작한다고. 제가 뭐 잘못 봤는데요. 막 이런다고. 근데 그냥 체크하면 되잖아. 알겠지? 뒤에 별거 아닌데 그 점수 날리는 거 너무 아까워. 무조건 나오는데.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식이 로그가 들어가든 사인이 들어가든 첫째 항 정도는 n에다 1납하면 되는 거니까 꼭 0인 거 확인하라고 내가 계속 강조하거든요.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계산 등비수열 계산 할게. 등비수열 계산. 등비수열의 계산. 뭐 엄밀히 말하면 잡다구리하게 가장 개념적으로 써줄 게 많은 게 여기랑 급수야. 그게 잡다구리한 게 뭐가 많고, 오히려 그 뒤에 덧셈 정리부터는 어렵긴 한데, 그거는 개념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연산 자체가 좀 더럽고 외울 게 많고 익숙하게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거고, 여기는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게 많아. 생각보다. 지금 이게 계산도 사실 그냥 다 알 거거든. 근데 이거를 굳이 또 적어주는 게 이거 알아야 돼. 또 이게 왜냐면 지수극한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되고, 분자가 4의 n제곱. 그냥 뭐 감각적으로 딱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간에 다 발산으로 다 되어 있는 애들이야. 다 발산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발산을 하는 애들이 명백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일 때는 가장 급이 높은 애, 즉 등비수의 계산의 가장 근본은 공비의 절대값이거든. 공비 절대값이 가장 큰 애를 먼저 봐. 얘가 제일 큰 애? 그럼 그 새끼로 다 발라. 4의 n제곱 여기 발라주고 너도 이렇게 다 발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다 써줄게. 자,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빼기 2분의 1의 n제곱 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n제곱, 이런 식인 거야. 그지? 이렇게 해서 그래, 이거 무한소 이걸 노리는 거지. 0으로 가는 거. 0으로 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너는 분모는 다 없어졌어. 0이야? 분자는 뭐야? 1이야? 그래서 이제 너는 무한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기아나? 괜찮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보면 그냥 뻔한 거지. 어차피 큰 게 분자에 있으면 그냥 무한.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절대값이 큰 게 있으면 무한. 오케이. 양의 무한이야? 뭔 말인지 알지? 양의 무한이다. 학교 선생님들. 양의 무한이야, 알았지? 요거 마이너스 음의 무한일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수렴하는 것도 써줄게. 한 번은 쓰자. 그래, 한 번. 2의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4의 n제곱 2의 n 플러스 1 이런 거는 2 곱하기 4의 n제곱 4의 n제곱이고 2의 n 플러스 1제곱. 자, 전부 다 4의 n제곱으로 발랐다고 보면 이런 것들은 다 0으로 가고 이런 거 0으로 가고 나눠주면 여기만 남겠지. 최종 답은 2분의 1 이렇게. 괜찮지? 이런 거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지수극한에서 나오는 거라 이것도 써줄게. 그리고 모의고사엔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6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제곱.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출제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뭐 문제로 나오긴 좀 힘들지만 이런 것들도 알고는 계시면 좋겠다. 자,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무한 마이너스 무한인데 급이 좀 달라. 얘가 훨씬 빨라. 6의 n제곱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좀 더 급이 큰 걸로 항상 묶는다가 기본이야. 알겠지? 항상 급이 큰 걸로 묶어준다가 기본 마인드고, 요렇게
정리하면 결국은 얘는 0으로 갈 팔자야. 넌 무한 갈 팔자고 무한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넌 발산이야.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당연한 거야. 얘가 더 큰 건데 걔가 플러스 무한이잖아. 플러스만 따라가는 거야. 가장 큰 거 따라가는 거지 원래. 근데 이제 보여질 때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원래. 괜찮아?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써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12번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째려봐. 이렇게 째려보면 답이 몇 번이야. 이렇게 째려보면 답이 몇 번이야. 2번이지. 답 2번이지. 그렇게 풀다가 98점 맞는 거야. 아니 98점 맞은 잘한 건데 너무 잘했네. 옛날에 98점 있었어. 깜짝 뭘 틀렸는데 2번 틀렸대. 혹시 나중에도 니네 학교 내시는 뭐 암산 푸는 거 내가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바쁘니까. 모의고사 보고 이럴 때 또 뭐 암산 해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야, 적어도 수능 볼 때는 이거 너무 암산 때리다가 이런 거 틀리면은 너무 아깝지 않겠니? 이거 앞에 마이너스 1제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나는 써보는 걸 추천하거든. 귀찮아도 그거 한 1초면 되잖아. 그거 1초 때문에 너 뭐 이렇게 많이 못 보는 거 아닐 건데 웬만한 조금씩 써줘 이런 거. 너무 암산하지 마 이런 거. 2점짜리 막 보면은 그냥 눈으로만 막 푸는 애 있어. 전에 얘기했잖아. 그 건아쌤 반에 모의고사 본다고 봤더니 1번부터 30번까지 눈으로 푸는 애가 있었다고. 있었어. 그때 니네 못 봤구나. 영준이 전에 봤어. 확통 수업 때 여기 맨 앞에 앉았던 애 있었어. 등치 큰 애. 걔가 1번부터 369인데 1번부터 마지막 9번까지 눈으로 풀었는데 다 맞은 애 있어. 30번까지. 이상한 애야. 지금 어디 갔나 몰라. 아무튼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 13번 K 플러스 5가 K보다 크겠지? 양수니까. 그러면은 지금 분자에 하나가 남는 게 보일 거야. K 플러스 5. 그지? 극한값이 30 나오려면 K는 25. 뭐 요 정도 개념이거든. 괜찮을까? 안 써줘도 돼. 그 옆에 다음 페이지 14번 잠깐 볼게. 14번. 자, 문제 보면 이거야. 4 사인 x 마이너스 3의 n-1제곱. 얘가 수렴하기 위한 필충은 이랬어. 그럼 이제 결국 얘가 수렴하고 이제 문제 던졌으니까 공비가 뭔지 봐야 돼. 공비는 n에다가 1부터 넣었다고 봤었을 때 얘네가 계속 곱해지는 거잖아. 요게 자체가 공비지. 공비 4 사인 x 마이너스 3이 1보다는 어떻고? 크고. 1보다는 어때야 된다고? 적거나 같아야 된다고. 1일 때도 수렴하니까 1로. 괜찮아. 요걸 풀어주면 되겠지? 3을 쭉 더하고 4로 쭉 나누면 sin x가 얼마니? 2분의 1에서 1까지. 됐어? 됐어. 첫 번째 항은 요건 1 넣자마자 바로 확인되지? 괜찮아? 첫 번째 항 0이 아닌 거 바로 확인이 될 거야. 그지? 그렇구나. 그래서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네. 이해돼? 첫째 항은 고민 안 해도 되잖아. 0제곱이니까 1이잖아. 첫째 항은. 그지? 그래서 요거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sin x 그래프 그리셔서 이렇게 2파이까지네. 2분의 1까지 그어놓고 요 부분이 답이지? 됐지? 그리고 생각보다 삼각함수 방부등식에서 그 오답들이 꽤 많이 나와. 그래서 3점짜리 유형 중에 x 앞에 개수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조심해서 잘 풀어주셔야 돼. 공통 영역에서 3점짜리 틀린 애들 보면 삼각함수 방부등식에서 해를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
2x인데 2를 안 나눠. 그리고 x 값의 합인데 2x를 t라고 치환하고 t 값의 합을 구한 거야. 뭐 이런 식의 애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삼각함수 방부등식 풀 때는 조심해서 푸셔야 돼. 알겠지? 우리는 그 밑에 걸 풀 거야. 너네는 해봐. 15번 수능 문제야. 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6번을 내가 설명을 해줄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시작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날 봐봐. fx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x 2n-1제곱 플러스 3분의 x 2n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현재 그 fx를 결정짓는 사항은 이 극한식에 있어. 근데 이 극한식은 기본적으로 x에 대한 식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한데 거듭제곱은 n에 들어가 있고 이 상태에서 요거 x에 대해서 가만히 째려보면 얘가 등비 수열의 공비 비스끄머리한 애고 공비 비스끄머리한 애니까 x 구간에 따라 뭔가 식이 달라지겠다 라는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x가 변하는데 n에다가 1, 2, 3 넣어보니 공비는 x제곱인 건 확인이 됐어. 1도 넣고 2도 넣고 눈으로 해보니까. 그래서 아, 공비가 x제곱이구나. 그럼 먼저 x제곱이 공비일 경우엔 요 놈의 새끼 1보다 클 수 있고 x제곱 1일 수 있고 x제곱 1보다 작을 수 있어. x제곱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일보다 작다는 얘기고 이렇다라고 할 때면 결국엔 x의 2n제곱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한 발산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발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산하니까 발산하는 경우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발산하는 경우라면 해야 되는 행동이 너도 무한, 너도 무한. 너도 무한, 너도 무한이니까 가장 급이 큰 x의 2n제곱 정도로 나누어 본다가 기본인 거야. 알겠지? 가장 급이 큰 x의 2n제곱으로 나누어 본다. 그러면 분모에 남게 되는 게 x의 2n제곱으로 나누었으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남게 되고 x분의 1 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x가 남겠지. x분의 1 분의 1이니까 나머지는 다 데코레이션. 왜냐면 얘가 무한이라서 무한으로 나누게 되면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경우는 요건 거야. 다음 요게 나름 두 개야. 1일 때랑 마일일 때랑. 보통은 구분을 하게끔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 왜 그러냐면 1일 때면 너 1, 너 3, 1, A, B 이렇게 되는 거지. 1 다 넣으면 돼. 1을 슈르륵 넣었더니 얼마 나오냐면 분모는 4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야. 마이너스 1은 넣으면 요게 마이너스 1의 홀수 거듭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이야. 조금 다르지.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휘리릭 1 빼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질 거야.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x제곱이 1보다 작으면 x가 마 1과 1 사이인데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리미트에서 이거 겁나게 거듭제곱하면 점점 어디로 가까워져? 0으로 가까워져. 0으로 가까워져. 0으로 가까워져. 이렇게 된다고. 얘네는 다.
그 남는 게 뭐가 남냐라고 봤더니 남는 거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 3분의 ax 플러스 b가 남았다는 거야.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연속이래. 연속. 연속이니까 1하고 마일에서 좌우극한만 비교해봐도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1 근처로 붙여봤더니 1 나와야 돼. 1에서 1 나와야 되니까 어허 1 나와야 돼. 마일 근처로 붙였어. 좌우극한 붙여봤더니 마일은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일이 되는 거야. 연립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의 유형이 30번에서 쓰일 때 식을 구성하고 fx가 정의가 됐으면 거기서부터 교점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오케이. 괜찮아? 안 괜찮아? 풀어보셨으면 혹시 아까 그 앞에 다시 한번 15번 풀어보실까? 식을 먼저 만들어봐. 오늘 이 유형은 좀 끝을 볼란게. 왜? 이거 많이 풀어봐야 돼. 이 유형으로 식 만들어 보는 거는. (15) 15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셔. 이거 내가 풀어줬으니까 한번 잘 보면서. 그거 함수값 안 해도 돼. 그게 그렇게 이게 조건 만들 수 있는 게 많잖아. 그럴 때 내가 극한만 비교하라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저게 식이 이 함수값이 물론 당연히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거 하면 똑같은 거 나와. 그래서 굳이 그런 수고를 감내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좌우 극한만 밀어붙이면 무조건 답 나오게 되어 있어. 저게 만들 수 있는 등식이 꽤 많아. 그래서 함수값까지 포함하면 만들 수 있는 등식이 꽤 많기 때문에 굳이 그것 때문에 시간 보낼 필요가 없어. 그래도 이게 사람이 인상이 좀 변한다는 게, 응? 나도 맨날 니네만 수업하다가 이제 반이 많이 바뀌었잖아, 애들이. 너네도 이제 어머님들하고 상담전을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어떤 학생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그래도 인성이 좋아 보인다. 옛날에는 막 되게 험하게 생겼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나도 이제 우리 옛날에 그리고 왜 입을 삐죽거리지? 서영아? 이유를 알 수가 없네. 옛날에 약간 목소리가 이선균 닮았다고 했는데 요새 그런 말 함부로 했단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그 아저씨 불쌍해서 어떡하니? 에휴. 그래도 애들이 항상 목소리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뭔가 그 아저씨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고만 봐. 거울 고만 봐. 그래. 아이고. 자, 15번. 그럼 행복. 요것만 풀고 잠깐 쉬었다 하자. 15번. 천천히 풀게.
fx가 식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자, 3x의 2n제곱 플러스 1분의 a-2의 x 2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x 라고 할 때 f.f1은 4분의 5가 됐으면 좋겠고, 이때 모든 a 값의 합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눈치 빠르면은 좀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여긴 2n 플러스 1제곱과 2n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 x가 1인 것과 마이너스 1인 걸 구분 지어서 생각해야 돼. 알겠지? 가끔은 둘 다 2n 제곱이거나 둘 다 2n 플러스 2제곱, 그러니까 짝수 제곱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플러스 1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나 가는 곳이 같기 때문에 굳이 두 개 나눌 필요는 없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10문제 중에 8문제는 하나가 2n제곱이면 하나 2n 플러스 1제곱 해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다른 곳으로 가게끔 유도를 하지, 보통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대. 그래서 이제 먼저 뭘 보는 거냐면, 항상 먼저 뭘 보는 거냐면, 이게 공비니까 공비가 1을 넘어갈 때, 1을 안 될 때,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 나누고, 그러면 1 넘어가면 x가 1보다 크다 또는 x가 마1보다 작다. 즉 발산 먼저 생각하는데, 발산하는 거 가만히 봤더니 요거는 3분의, 그지? x 2n제곱 나누니까 3, 여기는 0. x 2n제곱 나누면 요거 x가 남겠네, 그지? x 남고 요거는 x 2n제곱 나누면 분모가 한참 크니까 0.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는 게 a-2에 대한 x 정도가 남는데, 그 다음에 x가 1일 때도 생각을 해봤어. x 1일 때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1 넣어보면 4, 1 넣어봤더니 a 이렇게, 그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생각해봤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분모는 4, 분자는 얼마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인가? 뭐 이렇게 돼. 그지? 그 다음에 x가 마1에서 뿔1 사이. 그러면 요게 x의 2n 거듭 제곱이 0으로 가는 거야. 요거 0으로 가는 거야. 그지? 남는 것만 쓰면 돼. 2x. 됐지? 자, 지금은 니네가 처음 이거를 본다고 내가 가정하고 지금 수업을 하는 거니까 거의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지만 나중에 혼자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거는 사실 좀 비효율적이야. 왜? 1을 먼저 넣는 게 더 나아, 이런 때. 그러니까 1을 먼저 넣어보면 사실 이걸 다 구분할 필요는 없고 1일 때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F1 먼저 찾는 게 우선이잖아. 보통 그렇게 찾잖아. 그래서 1을 먼저 쭉 집어넣어보면 4분의 A가 나오니까 이 문제는 F한테 4분의 A라는 애가 들어갔었을 경우 그 값이 4분의 5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걸 묻는 건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4분의 A 너가 뭐 하는 애인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4분의 A라는 애가 1보다 크거나 4분의 A라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케이스, 요거겠지? 그 경우라면 뭐야? 3분의 A-2에 그지? X자리에 4분의 A가 들어갔어. 그치? 다시 할게. X가 요 범위에 해당될 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4분의 A가 들어간 거야. 해서 4분의 5가 나온다는 거야. 양변에서 4 지하고 넘기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0이라는 거고 A가 그러면 5 또는 마3 나오는데 현재 위에서 A 값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마4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 될 수 있는 A 값은 너는 아니고 너는 될 거야 라고 문제의 답을 일단 먼저 하나 찍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얘네 두 개인데 4분의 A가 1인 경우라면 4분의 A가 1인 경우라면 F 4분의 A가 4분의 A라고 나와야 돼. 맞지? 그렇지 않아? 4분의 A가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생각해보면 얘가 4분의 5가 되잖아. 그럼 A가 5라는 건데 A가 4라는 거야? 5라는 거야?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런 류는 다 안 돼. 얘도 마찬가지 상황이지. 그래서 얘도 안 돼. 그럼 되는 게 이제 얘밖에 하나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4분의 A가 마1에서 1 사이일 때 요거 2 곱하기 4분의 A라고 그 결과값이 나오기로 했거든. F4분의 A가. 그럼 그게 4분의 5가 될 수 있나 봤더니 A가 2분의 5라고 답이 나올 수 있고 이게 범위 안에 해당되는지 봐야 돼. 그럼 A는 마4에서 4 사이니까 2.5는 들어가지. 그래서 오케이. 너랑 답이 되겠네. 뭐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괜찮을까? 수능 문제니까 꽤 중요하겠지? 좀 쉬었다 해.